자,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건설기술자 여러분. 서류 챙기다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이거 거의 봉사 수준인데. 억울한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발주처와 원도급사 분명히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문제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건설 문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갑질의 꼰대 문화의 쯧. IMF 이전부터 이 바닥에서 구르신 분들 아직도 그 마인드로 현장 쥐락펴락하시는 거 보면 답답하죠? 저 너무 솔직했나요? 찔리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요. 돈으로 연결되는 순간은 딱 하나. 누가 봐도 깔끔한 근거 자료 뭉치가 딱 준비됐을 때입니다. 설계 변경은 원청에서 하는 거 아니야? 실정 보고서는 원청 문서잖아? 물론 맞는 말입니다. 반만요. 하도급사에서 제대로 된 자료 없으면 원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정 보고서 자체가 안 나와요. 실정 보고서 없이는 설계 변경, 계약 금액 조정 꿈도 못 꿉니다. 국가계약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요. 실무는 진짜 단순합니다. 자료가 빵빵하면 협상이 좀 길어져도 결국엔 갑니다. 근데 자료가 없으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실정보고서 작성법 말고 실정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재료, 나중에 소송까지 가더라도 살아남는 증거를 만드는 기초 단계에 집중해 볼 겁니다. 제 피땀 눈물 아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돌관공사, 미정상 공사 해결하는 꿀팁 대방출하겠습니다. 못하는 어법 너그럽게 봐주세요. 나무 말고 숲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설담연구소 구독하시면 더 많은 꿀팁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 권한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교량 현장에서 걷어 설치 끝내고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들어가야 하는데 웬걸? 연장은 엄청 길고 폭염은 쏟아지고 이런 날씨에 하루 만에 대용량 콘크리트 들이붓다가는 품질, 안전, 작업성 셋 다 망합니다. 결국 1차, 2차 나눠서 분할 타설 결정. 그런데 분할 타설하면 꼭 따라오는 녀석이 있죠? 바로 시공이음부 처리. 이 현장에서는 1차, 2차 만나는 구간에 시공이음제를 설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담아가라고 부르죠. 담아가는 콘크리트 끊어치기 구간에서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하고 흐름을 제어해서 단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자재입니다. 설치 위치는 당연히 경계 구간이겠죠?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사진입니다. 설치 전경 전체적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게, 설치 위치 어디에 설치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날짜 정확한 날짜가 찍히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초반의 사실관계 입증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꾸느냐. 담아가 설치? 표준 품셈에 그런 거 없습니다. 계상하기도 애매하고 거푸집 설치 해체 단가 응용해서 만들어보려고 해도 설계 대비 실투입비,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길로 나누죠. 기존 품셈 응용해서 새로운 1위대가 만들기, 실제 투입 기준으로 투입비 정리하기. 초기 단계에서는 투입비 방식이 훨씬 빠르고 설득력이 좋습니다. 왜냐? 사실관계가 명확하니까. 자, 여기서 실무 꿀팁 하나. 서류는 거꾸로 만드셔야 합니다. 직계표 내역서 수량 산출 노무자재 사진일보. 저는 항상 내역서부터 떠올리고 뒤로 쫙 훑었다가 다시 앞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가 훨씬 덜 헤매요. 첫 번째, 사진 대지. 사진은 무조건 날짜, 위치, 작업 내용 이 셋이 딱 맞아야 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중에 같이 폭락합니다. 날짜별로 폴더 쪼개고 현장명, 구간명, 작업명 통일해서 적어두면 나중에 자료 찾을 때 시간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두 번째, 작업 일보. 그날 어떤 인원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진이랑 딱 맞아떨어지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투입 인원 성명까지 같이 관리해두면 나중에 노무비 정리할 때 실수 확 줄어듭니다. TBM 일지. 매일 아침 작성해서 안전팀에 넘겨줘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증빙 서류로 완전 충분합니다. 매일 챙기려면 힘들겠지만 습관화 꼭 하셔야 합니다. 노력의 결실 포기하실 건가요? 회사가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회사가 돈을 버는 거고 그런 기술자를 회사는 엄청 선호합니다. 세 번째, 자재 증빙.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기본이죠. 흩어지는 순간 증발합니다. 한 폴더, 한 파일. 이 원칙만 지켜도 분쟁 대응력 확 올라갑니다. 스캔해서 엑셀 안에 몽땅 넣어두세요. 엑셀에 든든한 무기를 장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노무비 정리. 매달 노무비 지급 명세서 확인하고 작업 일보와 대조해서 투입, 인원 선별. 노란색으로 칠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체크한 사람들 돈 제대로 나갔는지 입금증까지 첨부하면 완벽. 작업 일보 기준으로 공수 정리하고 실제 투입일에 무슨 일 했는지 체크 꼼꼼하게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원청이랑 협상할 때 말에 힘이 실립니다. 다섯 번째, 수량 산출서. 어디에 얼마만큼 설치했는지, 위치랑 연장이 설명되지 않으면 정산 절대 안됩니다. 도면 기준으로 잡고 현장 실측 근거 꼼꼼하게 표시해두세요. 여섯 번째, 내역서. 자재비, 노무비, 경비 나눠서 정리하고 증빙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표기해두면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원청에서 실정보고서 형식에 맞춰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법적으로도 근거는 확실합니다.
국가계약법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 늘어나면 계약 금액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 금액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아주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됩니다. 하도급 구간으로 내려오면 더 명확해집니다. 원도급사가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 금액을 증액받았다면 하도급사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변경 공사 말로만 시키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위험한 수법 절대 안 됩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 변경 공사 요구할 때는 내용, 금액,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서면 요구 방법도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요건 갖춘 전자문서 활용하세요. 자, 정리해볼까요? 설계 변경, 실정 보고 원청 업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의 뼈대는 바로 현장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도급 건설 기술자 여러분입니다. 이걸 봉사라고만 생각하면 억울하겠죠? 대신 내가 만든 자료가 공사비로 환산되어서 내역에 팍 반영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건, 두 건, 10건 쌓이면 그게 바로 현장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운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장은 늘 바쁘고 늘 급합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결국 기록으로 이깁니다. 사진 한 장 제대로 남기고 일보 한 줄 꼼꼼하게 적고 증빙 하나 같은 폴더에 묶어두는 그 꾸준함. 나중에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이름을 지킵니다. 오늘 정리한 자료는 내일 협상의 무기가 되고 다음 달 분쟁의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을 버티는 여러분의 자신감이 됩니다. 설담연구소는 설계 단가를 대신 찍어드리는 곳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런 근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순서로 돈으로 연결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정리하는 곳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서류 때문에 밤새우는 기술자님들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현장은 돌아갑니다. 기술자님들의 기록도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꾸준히 가시죠. 결국 끝까지 남는 건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설계 변경, 실정 보고서 작성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담연구소가 꼭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